근데 저는 당연히 경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 준비 비용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뜻은 충분히 세무서에도 나중에 소명이 가능하다. 면세 진료하는 급여가 원장님. 네. 이분들이 이제 부가세를 10%를 내더라도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혹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그 면세 사업자 분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부가세를 내는 미용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 진료만 하기 때문에 급여가 원장님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나 환급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또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나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주는데 이거는 내 부가세 환급받지도 공제받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날라가는 거 그냥 그런 돈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부가세 10%를 추가로 준 부분은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가격으로 보고 전체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됩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부가세를 내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만큼은 부가세 환급을 받지만 소득세 때는 부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 받는 거고 면세사업자 원장님들은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 받는 거다. 이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적격증빙 받아야 비용 처리 된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세무사님, 그러면 네. 저희가 개원 예정인 원장님들 만나서 개원 도와드리는데 그때 사용되는 비용들은 경비 처리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하죠. 실제 개원을 안 했는데 대출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낸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 계속 지출이 발생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용 처리가 되냐? 됩니다. 창업 준비 비용, 개업 준비 비용이라 생각되고 대표적으로 복비 같은 거, 공인중개사 수수료 같은 거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나한테는 상대방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면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통 대출 때문에 이제 저희가 미팅을 하면 실개원 한 3개월 전에 만나요. 그러면 그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신청 일자가 딱 아래 박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 일자로 내가 언제 개원하겠다 날짜가 나오겠죠. 아마도 3개월 후 시점일 거예요. 그럼 이 3개월 동안에 나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사고 뭐 준비를 하잖아요. 개업 준비. 그 여기에 대해서 사용된 경비는 다른 세무사들은 개업이 실제 시작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 처리를 안 해줘요.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근데 저는 당연히 경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 준비 비용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뜻은 충분히 세무서에도 나중에 소명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비 처리해야 된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부분은. 네. 그러면 나머지 적격 증빙 중 하나인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개원을 하시면 사업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보통 근로자들은 핸드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는 지출 증빙용으로 사업자 번호로 받으셔야 남는다, 조회가 된다, 비용 처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로 뭐 결제하거나 그 다음에 뭐 기프트 카드로 뭐 결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어플에서 현금 영수증 자동 발행으로 설정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금 영수증을 꼭 지출 증빙용으로 받으셔라. 그냥 결제하고 끝나는 분은 대부분일 거야 아마.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는 데는 불구하고 일반 매장 가서 하면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는 이게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그건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 같은 경우는 일단 체크카드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홈택스에 개수 상관없이 내가 쓰는 신용카드 다 등록이 가능하다. 근데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아보니까 한 홈택스에 신용카드 한 20개 정도 등록을 했는데 이거가 너무 많이 등록된 거를 좀 의심하면서 사적으로 쓴 카드가 대부분이지 않겠냐 라고 의심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름, 어디서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 구분해서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쓰는 카드까지 다 등록할 필요는 없다. 뭐 어쩌다 한두 건 나오는 것까지 등록하는 거는 예전에 저는 다 등록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의심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를 들어 쿠팡에서 구입하면 그냥 쿠팡에서 얼마 구입했는지 정도가 조회가 돼요. 저희 세무 대리 입장에서는 쿠팡에서 원장님이 뭘 샀는지 알아야 병원용으로 경비 처리해야 되는지 개인용으로 옷을 샀는지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쿠팡으로만 찍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좀 보수적 접근으로 안 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확인을 일일이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시간적으로 어렵잖아요. 원장님도 진료 때문에 바쁘시고 진료 끝나고 그거 하나하나 보시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다 넣든지 확인 안 하고 아니면 보수적으로 다 안 넣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세무 대리인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안 넣는 방향이 좀 더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를 현대카드는 사업용 무조건 온라인 쇼핑몰을 한해서 삼성카드는 개인용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용으로 쓰신 카드는 여기서 결제된 온라인 쇼핑몰 결제 내용은 전부 다 경비 처리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용으로 쓰시겠다고 한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고 좀 선별적으로 넣어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좀 효과적으로 누락 없이 카드 지출분에 대해서 경비 처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들께 적격증빙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기 세무조사나 신고 후에 사후 검증에 선정되는 사유 중 하나가 내가 손익계산서 비용을 100으로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비용과 수취 안 하고 비용 처리한 금액이 너무나도 차이가 날 때 적격증빙 수취된 비용이 수취 안 한 비용 처리 금액보다 너무 적을 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출 시 적격증빙을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적격증빙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로 신뢰성 있게 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경비 처리는 너무 명백한 거 아니면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같이 섞어서 비용 처리했겠지라는 그 시선을 갖고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신용카드 경비 처리로 저희는 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사업용으로 사용된 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보다는 계좌 이체 후에 세금계산서 받는 게 좋으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원장님 핸드폰 요금, 인터넷 전화요금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사업용으로 좀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카드 결제로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정수기도 그렇고 세꼼 세수건도 그런데 그런 것들도 계좌 이체를 바꿔 두신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요금도 원장님들이 아마 대부분 이거 경비처리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다 부가세 10% 주고 있고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경비처리 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총 경비 처리 분 중에서 세금계산서 경비 처리 분에 대한 비율이 커져야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비 처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원장님들께서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도 이어서 원장님들 이거 모르고 개원, 이건 알고 개원하자 병의원 경비처리의 모든 것 2편에서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